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해마다 광양만 녹색연합의 후원 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과 후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광양만 녹색연합 창립 11주년 기념 행사 안내를 맡게 된 광양 둥진초등학교 6학년 장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환경 키워드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고 기후변화로 자연과 인류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의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녹색연합 자람생태학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매월 동생과 함께 자연 속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마지막 해를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숲에 가는 것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마음까지 멀어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양만 녹색연합 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소중해졌습니다. 올해가 가기까지 2달이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광양만 녹색연합의 기후위기 대응 현장 속에서 만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껏 우리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평화의 지킴이로서 활동해 오신 모든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양녹색연합 11주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또 1년이 지났네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또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들 속에서 본인의 일을 다 하시느라고 오랜 세월 고생하신 거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광양 YMCA 이사장 박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색 세상과 생명 지킴이로서 11년 동안이나 힘찬 발걸음 내디디셨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운동가로서 외롭고 압박을 받기도 했겠지만 독야청청 굳게 서서 지역의 미래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땀 흘린 노고에 감사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성훈입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광양만 녹색연합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서 참 저 대단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항상 감탄하면서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광양만권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지킴으로써 튼튼한 역할을 앞으로도 우리 광양만 녹색연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화이팅!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반갑게 악수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잦은 냉해로 떨어진 과실에서도 섬진강 수해에서도 호주의 산불에서도 더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임을 실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다른 존재들, 다른 삶을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삶을 함부로 여겨도 된다는 가치 위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었고 그게 기후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제 이웃과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갈 다음 세대와 나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권이자 또 윤리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후 위기를 느끼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살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죠. 지구 온난화가 실감은 다들 대실이라고 여겨져요. 정말 우리 식물들 자라는 것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그것으로 저는 실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대기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기후위기가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도 더 많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가 말로만 위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위기가 정말로 위기 그 자체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선조들은 500여 년 전에 후대를 생각해 방풍림을 심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구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 환경,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일회용 컵이라도 안 써야지 하면서 컵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소비를 전략하고 실천해가는 그것이 기후위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광양만 녹색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풀뿌리 단체로서 마을 공동체 속에 더 깊게 뿌리를 내려 연대와 평화, 열매를 맺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2주년 또 20주년 계속 그 자리에서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좀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문턱을 낮춰주는, 서로 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은 검소하게, 생각은 고상하게, 이러한 멋진 구호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곳이 녹색연합 아니겠어요? 시민과 더불어서 정말 녹색 정의, 환경 정의를 따뜻하게 이루어가는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 같은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어? 어른들의 일이야 라고 안심시키지만 자세히 모르는 저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더 발로 뛰라는 요구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광양만 녹색연합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가슴 뛰는 현장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당신의 꿈 함께 지켜요. 대기오염의 수질오염까지 유발하는 포스코는 도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슬래그 침출수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 가을엔 설레나니. 지구를 지키자. 광양만 녹색연합의 현장 활동을 보니 어떠셨어요? 환경오염 현장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제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의 고소건으로 무려 7개월 이상 시민들과 연대하며 이른 아침 거리에서 또 검찰청 앞에서 그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도 크셨을 것 같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웠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위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남 비상 행동을 조직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을 쉼없이 녹색 시민교사분들과 열심히 열어가는 모습들, 지역을 확대해서 기후행동학교 토론으로 광양만권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실 수 있으시죠? 다음은 시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 질문과 이야기를 활동가들이 답을 하는 기후위기 토크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광고 후 이어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초록을 키우는 잎 녹색연합 회원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양만 녹색연합 공동대표 송은주입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부를 묻는 것조차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운영위원 박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양만 녹색연합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박수환입니다. 얼마 전 녹색연합 회원분들께 기후변화와 이기에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설문 결과 답변이 예상되시죠? 네. 가장 많은 답변이 식량 부족, 그리고 둘째가 수해 등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겁먹을 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기후위기가 참 심각합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긴 장마가 폭우와 함께 이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고 인근 지역이 구례와 곡성, 하동까지 수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읽어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는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과 폭염, 홍수, 이런 기후위기는 단순히 춥고 더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에 제약이 따르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에 제약이 따르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코로나일 경우에는 마트에 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사거나 온라인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기후위기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먹고자 하는 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는 현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면은 해결 방법도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후위기의 주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온난화이죠. 말하자면 지구가 더워지는 것인데요. 지구를 덥게 만드는 것은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에너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온실가스의 76%가량이 CO2이고요. 이 CO2는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즉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고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되겠네요.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대안이 있는 거네요. 그럼 선진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나요? 네, 모두들 교토 의정서라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요. 1990년도부터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갔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러면서 교토 의정서는 당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선진국 중심으로 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줄여나가자라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후로 여러 국가와 그리고 여러 협정과 약속들 형태로 해서 꾸준하게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15년에 파리 협약에 구체적으로 대부분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설정하면서 2021년까지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감축하기로 한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년까지는 한국도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배출을 해야 할 양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이미 1990년대에 대비해서 이미 40%나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죠. 최근 유럽 국가들은 석탄 발전소를 제로화하겠다고까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제로화하겠다라고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2022년에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제로가 됩니다.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기후위기에 앞서서 화석 에너지를 더 이상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과 제도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 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돌입을 했고요. 독일은 30%를 이미 넘어섰고 2025년까지는 45%까지 도달하겠다라고 합니다. 영국도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 정도인데요. 2030년인 10년 안에 이미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들의 좀 변화가 되게 주목할 만해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변화들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회사들끼리, 기업들끼리 함께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까지 화력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에 의존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은 이미 아리백, 그것이 바로 아리백인데요. 애플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요. 최근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사용하는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반도체를 납품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전의 전기를 쓰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대표가 국회에 가서 우리도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오히려 기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기후 위기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근에 그 그린 뉴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 제도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을까요? 지구가 지금은 어떤 모습에 있나요? 최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50만 명의 인구가 사망했다라고 해요.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복합 위기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염병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잦아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처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거리두기들이 강화되면서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기후 위기가 예정되고 있는 우리 앞에 재난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까요? 이대로 사실은 지금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에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안타깝게도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나요? 관성에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왔던 방식으로는 사실은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2019년부터 그린 뉴딜이라는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진지하게 논의되고는 있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린 뉴딜이 이 시기에 불평등, 우리 사회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어떤 자본주의 이런 경제 중심의 논리에서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었고 이 불평등한 사회가 기반이 된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사회는 매우 불안전한 사회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 국민과 파리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와서 시위를 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육류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국의 국민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사회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매우 대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기후위기에 그린 뉴딜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탈탄소로 완전히 전환하는 기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또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는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법을 찾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도 정도 상승시켰는데 네. 과거 지구가 1만 년 동안이라는 네. 긴 시간 동안 4도를 상승시켰다고 해요. 네.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랐고요. 이 원인은 인간들이 인간들만을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자연을 훼손하고 욕심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은 이제 몇 도일까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기상 환경 학자들이 발표한 IPCC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 1.5도일 때와 2도일 때 비교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2도로 오를 경우에는 바다 생태계가 전멸에 가까워지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1.5도일 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석탄과 석유 등을 더 이상 꺼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50년에는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그대로 사회와 경제 구도가 유지된다면은 2040년이면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설 거라고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 가느냐, 아니면 기후위기는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외면할 것인가? 어떠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변화의 마중물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그린 뉴딜은 대규모의 공공자금 투입과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 그리고 경제,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박사는 그린 뉴딜은 우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되 노동, 환경, 인권,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 깔고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에너지, 건물, 교통, 또 순환 경제, 폐기물, 농업, 생물 다양성까지 전 영역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하셨고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지난 9월에 국제사회에 한국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위기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기후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기후위기의 키워드는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 한국 사회에 그린 뉴딜이라는 하두를 던졌고, 우리 사회는 이 고민을 마을 단위, 그리고 기초단체, 광역단위 등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린 뉴딜이 녹색을 포장한 회색 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린 워싱이라고 하죠. 녹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 아닌 정책과 기업들의 전략, 우리 사회가 그린 워싱이 되지 않도록 의회나 시민사회, 지자체,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까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오늘 토크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후위기 재난 시기에 지키고 싶은 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사실은 아직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기후위기는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재난이 닥쳤을 때 인간이 얼마나 행포해지고 건조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해서 제가 그렇게 횡포해지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저는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 또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경이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시골에 사는데 네. 우리 마을을 네. 한 마음으로 네. 지켜내고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네.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공동체를 꾸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온다 그래도 지구가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던 분이 계셨죠. 저도 일상적으로 늘 건강하게 텃밭을 키우면서 그것을 나눠 먹을 그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고 웃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일상을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두 다 소소한 일상들을 잘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들을 꿈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광양만 녹색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들이 목격한 기후위기의 생생한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외 사례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시민들의 일상도 들었는데요. 기후위기의 문제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책을 만드는 의회, 기업, 우리 모두가 나서서 온 힘을 다해야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위해 응원과 바람을 담아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랜선으로 광양만 녹색연합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녹색연합의 진정성이 느껴지셨나요?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지셨나요? 여러분의 행동이 시민의 영향력이고 힘입니다. 함께 행동해주세요. 저와 같은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광양만 녹색연합 회원가입과 후원은 저희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녹색연합의 모든 활동가를 대신해서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만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재민, 정말 반갑습니다. 기후 비상위기 시대에 이 지구는 정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으로는 이 비상시기가 기다려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고 우리 주변부터 살피면서 무엇이 진정 미래와 환경을 위한 올바른 길인가 선택이 섰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광양만 녹색연합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주변에 어떻게 환경의식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이 뜻을 같이 하면서 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힘은 부족합니다. 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비상위기 시대에 시계를 바로 돌려놓기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어느 기업에 의존한다거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인하여 2명의 전임 활동가를 비롯하여 여러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 환경을 사랑하고 이 광양만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리고 정성 어린 조그만 손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입니다. 송은주입니다. 이팽재입니다. 녹색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